여기 한국을 발전하지 못한 보잘것없는 약소국에 불과하다 말하는 충격적인 교수가 있습니다. 한국을 그저 전쟁으로 폐허가 된 작은 나라로 아무리 노력해도 큰 성장을 이루지 못할 국가라고 단정지었죠. 하지만 그가 발견한 진실은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전쟁의 피해국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죠. 교수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 대해 생각했던 순간을 아직도 기억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제 생각은 별로 크지 않았어요. 저는 레오 보슬러 교수라고 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대학에서 국제경제학을 가르치는 교수인데요. 저는 오랫동안 동아시아의 경제 시스템을 연구해왔어요. 그런데 한국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한 생각만 했었죠.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그저 작은 나라, 미국의 작은 동맹국 정도였어요. 중국이나 일본처럼 경제적으로 큰 나라는 아니었고 군사력도 주변 국가들보다는 약한 나라로 보였어요. 한국은 그저 더 큰 나라들처럼 중국과 일본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나라라고 생각했었죠. 그렇게 저는 한국을 봤어요. 잠재력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경제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 본 적도 없었고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죠. 제겐 그저 큰 그림 속에서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조용한 오후 제 사무실에 앉아있던 저는 연구 논문을 훑어보던 중 이상한 제목의 기사를 발견했어요. 왜 한국이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었나? 라는 제목이었죠. 처음에는 그냥 대충 넘어갔어요. 아직도 따라잡으려는 나라에 대한 일반적인 보고서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뭔가 끌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질문이요. 단순하면서도 대담했어요. 왜 한국이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었나? 한국은 그저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과 별 차이가 없는 나라일 텐데 그 질문이 왜 이렇게 눈에 띄었을까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움찔했어요. 이걸 좀 더 파헤쳐 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궁금증이 점점 커져갔어요. 저는 그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작업처럼 생각했어요. 이 작은 나라에 대해 좀 더 알아보면 한국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작은 결심이 제 세계관을 완전히 바꿀 줄은 몰랐어요. 저는 이 연구를 왜 한국이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었나? 라고 이름 지었어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단순한 연구처럼 들렸어요. 이걸로 한국의 성장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일 거라고 생각했죠. 간단하고 중요하지 않은 연구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는 완전히 틀렸어요. 연구를 시작하면서 저는 한국 경제에 대해 점점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숫자와 데이터, 산업, 시장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죠. 그런데 그 결과는 제가 예상한 것과 전혀 달랐어요. 사실 그건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였어요. 알아갈수록 저는 점점 더 놀라게 되었죠. 저는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어요. 이 나라는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중요하며 강력한 국가였어요. 처음엔 믿기 힘들었어요. 한국이 세계 경제에서 그렇게 중요한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을 상상하기 어려웠어요. 그동안 저는 한국을 아시아에서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 나라로만 봤거든요. 그런데 데이터를 더 깊이 파고들자 한국의 이름이 곳곳에서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기술, 사업, 산업에서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따라잡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여러 분야에서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었죠. 그때 그 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그동안 저는 한국을 그렇게 작은 나라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나라가 세상을 바꿀 힘을 가진 국가임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그동안 뭘 놓쳤지? 생각하게 되더군요. 왜 그동안 한국의 중요성을 이렇게 간과했을까요? 왜 한국이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었나? 그 질문은 계속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점점 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죠.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 나라는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심지어 군사적으로도 세계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연구 프로젝트였지만 점점 더 큰 의미를 갖게 되었어요. 이제 저는 한국에 대해 단순히 궁금한 게 아니었어요. 그 나라에 매료되었고 이제 그 사실을 세상에 전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이 작은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는 그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결심했어요. 하지만 그 결심을 하기까지 저에게는 많은 고민이 있었죠.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한 그 순간을 아직도 뚜렷하게 기억해요. 저는 제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있었고 커피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가득한 공기 속에서 한국에 관한 데이터들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왜 한국이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었나? 라는 질문이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저는 그때 막 제가 발견하게 될 사실들에 대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숫자들 GDP, 성장률, 무역 통계 등을 훑어봤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죠. 그동안 잘 살펴보지 않았던 분야들 반도체, 전자, 자동차 산업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발견했어요.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을 때 저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이 산업들에 참여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 산업들을 이끄는 나라였어요. 사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생산국이었어요. 반도체는 스마트폰, 컴퓨터, 자동차, 심지어 비행기까지 모든 기술의 핵심적인 부품이에요. 저는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기술들이 한국의 반도체 생산에 의존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이건 그냥 작은 시장의 일부가 아니었어요. 이건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 순간 놀라움과 함께 약간의 부끄러움도 느꼈어요. 저는 항상 한국을 작은 경제 아시아 구석에 있는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강력한 이웃인 미국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 나라가 글로벌 기술 산업에서 이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자동차 산업을 더 깊이 살펴보면서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국은 단지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고 디자인이 우수한 자동차를 만들고 있었어요. 현대와 기아 같은 회사들은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성장하고 있었고 도요타와 포드 같은 거대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었어요. 생산되는 자동차의 수뿐만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낸 품질, 혁신,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이룬 존재감이 대단했어요. 제 연구를 계속 진행하면서 한국에 대한 제 모든 생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그 작은, 의존적인 나라는 이제 존재하지 않았어요. 대신 저는 여러 글로벌 산업에서 조용히 정상에 오른 강력한 국가를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이상을 발견한 게 있었어요. 저는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했어요. 그들의 경제력에 이미 놀랐지만 군사력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죠. 더 많은 자료를 읽어가면서 한국은 단순히 강한 군사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이웃 나라들과도 대적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사실 그들의 군사력은 최신 기술과 강력한 동맹으로 뒷받침되어 있었고 이제 한국은 글로벌 안보에서 중요한 국가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멈췄어요. 제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갔어요. 제가 알던 한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제 한국은 그저 따라잡으려는 나라가 아니라 앞장서 나가고 있는 나라였어요. 그때부터 저는 한국이 얼마나 강력한 나라가 되었는지 진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수년간 한국을 작은 나라, 아시아에서 중요하지 않은 나라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현실이 분명해졌어요. 한국은 이제 세상에서 중요한 나라가 되었어요. 경제와 군사력에서 모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나라였죠. 제가 그동안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게 너무나도 분명해졌어요. 저는 의자에 몸을 기댄 채 화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어요. 제 연구는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어요. 더 많은 것을 알수록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달았죠.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제 한국은 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강력한 국가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모두에게 알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세계관이 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게 중요한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제가 발견한 이 놀라운 사실들을 세상에 알리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정말 믿을 수 있을지 확신은 없었어요. 제 연구가 그렇게 큰 변화를 일으킬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확실한 건 제가 알고 있던 그 작은 한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이제 한국은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국가가 되었어요. 저는 처음 제 연구를 동료 교수님들과 공유했던 그날을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해요. 그때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데이터를 뒤지고 사실들을 모으고 솔직히 말해서 제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으니까요. 그걸 교수님들과 나누고 싶었고 제 연구가 중요한 일이 될 거라고 믿었어요. 사람들이 한국의 진짜 힘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완전히 틀렸어요. 모든 일은 대학의 큰 회의실에서 시작됐어요. 그곳엔 교수님들이 모두 모여 있었고 모두 진지하게 제 발표를 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 경제의 성장, 반도체 산업의 우위, 그리고 한국이 군사 강국으로 자리 잡은 과정을 설명하는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어요. 삼성, 현대, 기아 같은 한국의 대표 기업들도 함께 보여드리면서요. 저는 제 연구가 그들에게도 큰 인사이트가 될 거라 믿었어요. 한국에 대한 진실을 알리면 그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할 거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발표가 끝났을 때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 돌아왔어요. 경제학과 학과장인 헬리크 바르텐 교수님이 가장 먼저 일어나셨어요.
얼굴에는 화가 가득하고 눈썹은 찌푸려져 있었어요. 보슬러 교수님, 이 연구는 독일과 미국 사이의 정치적, 경제적 관계를 어지럽힐 수 있어요. 교수님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한국을 미국과 동등한 위치로 볼 수 없어요. 그건 너무 위험해요. 만약 우리가 세상에 한국이 글로벌 강국이라고 인식시키면 모든 것이 바뀔 거예요. 그 말이 저를 강하게 흔들었어요. 저는 이 연구가 큰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멈추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제 얼굴이 붉어지고 답답한 마음에 입술을 깨물었죠. 정치적인 문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자신을 다잡으며 말했어요. 이건 사실에 관한 거예요. 한국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산업의 선두주자예요.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스스로 강력한 국가로 자리 잡은 거예요. 하지만 제 말은 전혀 통하지 않았어요. 경제학과의 프란츠 위렐름 교수님은 머리를 흔들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한국이 우리와 동등한 파트너라고 할 수 있죠? 말이 안 돼요. 교수님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며 거의 비웃듯 말했어요. 작은 나라인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중요한 선수가 된다고요? 그럼 중국이나 일본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건 말도 안 돼요. 회의실은 갑자기 긴장감으로 가득 차고 교수님들의 시선이 저를 향해 집중되었어요. 다른 교수님들도 서로 눈치를 보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들의 불신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이건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었어요. 마치 제가 드러낸 사실이 그들의 믿음을 흔드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 압박감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동료 교수님들의 비판은 날카롭게 제 마음을 찔렀지만 이제 물러설 수 없었어요. 한국에 대해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그 나라의 성장과 잠재력을 알게 된 저는 그 진실을 이제 더 이상 묻어둘 수 없었어요. 불편하다고 해서 그 사실을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나는 너무 오랫동안 잘못된 생각을 믿어왔어.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이제는 한국에 대해 진실을 말해야만 해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저는 바르텐 교수님과 다른 교수님들을 차례로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이게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건 이해해요.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스스로 다잡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작은 의존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그들은 강력한 존재가 되었고 이제 우리는 그걸 무시할 수 없어요. 사실은 분명해요. 한국은 이제 세계 경제와 군사의 중요한 주체로 자리 잡았고 그만큼 인정받아야 해요.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고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 들려왔어요. 그 순간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그동안 믿어왔던 것과 전혀 다른 현실을 이야기한 거였죠. 이런 말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걸 알고 있었어요. 그때 바르텐 교수님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내 말이 맞을지도 몰라. 하지만 이 연구가 불러올 정치적인 영향은 심각할 수 있어. 교수님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너는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을 바꾸려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의 무게를 느끼면서도 제 마음속에서는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진실에 관한 거였고 그 진실을 세상에 알릴 때가 된 거였어요. 한국은 더 이상 그림자 속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 나라는 이제 세계의 중심에 있는 강력한 존재였고 저는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제 사무실로 돌아가면서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앞길이 순탄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은 길을 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한 가지 확신할 수 있었어요. 절대 멈출 수 없다는 거였어요. 세상은 한국에 대한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에 불과했어요. 동료 교수님들과의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어깨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교수님들, 특히 바르텐 교수님의 반응이 저를 많이 흔들었어요. 예상은 했지만 그렇게까지 적대적일 줄은 몰랐어요. 제 경력과 명예가 걸린 일 같았어요. 한국이 미국과 같은 강국들과 동등한 존재로 인정받는다는 생각이 그들의 믿음과는 너무 달랐기 때문이었죠.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을 때 제 앞에 쌓인 논문들과 차트들을 바라보며 저는 하나의 확신을 했어요. 이제 물러설 수 없다는 거였죠. 제가 발견한 진실은 너무 중요했어요. 한국은 그동안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의 위치에 올랐고 그 성과는 충분히 인정받을 자격이 있었어요. 두려움이나 반대에 의해 침묵할 수는 없었어요. 세상이 제 눈에 보이는 것을 봐야만 했어요. 그 후 며칠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동료 교수님들의 압박이 점점 더 강해졌죠. 바르텐 교수님을 비롯한 다른 교수님들은 제 연구를 계속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매번 학과에 들어갈 때마다 그들의 눈길이 따가웠고 그들의 침묵 속에서 느껴지는 무게가 너무 컸어요. 마치 제가 이 주제를 포기하길 기다리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한국에 대해 제가 본 것은 무시할 수 없었고 더 이상 덮어두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몇 시간 동안 제 연구를 다시 살펴봤어요. 발견한 모든 사실과 통계, 증거들이 제 눈앞에 있었어요. 한국은 이제 세계 경제를 이끄는 중요한 산업의 중심이 되었고 세상은 그 사실을 알아야만 했어요. 이제 학과에서만 발표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더 큰 무대로 나가야 했죠. 그래서 저는 결단을 내렸어요. 몇몇 국제 언론사에 연락을 해서 제 연구를 공유하겠다고 제안했어요. 그동안 모은 사실들을 잘 정리하고 한국의 경제적, 군사적 부상이 세계 경제와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명확하게 전달했어요. 세상에 저의 발견을 알리고 싶었어요. 몇몇 고집센 교수님들이 막는다고 해서 멈출 순 없었죠.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왔어요. 며칠 만에 기자들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고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그들은 제 연구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고 그 데이터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정말 큰 돌파구를 이룬 기분이었어요. 사람들이 듣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이 싸움은 저만의 싸움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세상도 이제 한국을 새롭게 봐야 할 때였어요. 하지만 제 연구에 대한 관심이 모두 환영받은 것은 아니었어요. 바르텐 교수님에게서 이메일이 왔어요. 간결하고 직설적인 내용이었죠. 당신의 연구 방향을 다시 고려해보세요. 그 결과는 단순히 직업적인 문제를 넘어서요. 그 메시지는 분명한 경고였어요. 제 연구를 계속하는 것이 제 경력뿐만 아니라 학문적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이었죠. 언론과의 소통을 멈추고 연구를 공유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건 마치 제게 직접적인 공격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그 길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세상은 진실을 들어야 했어요. 매번 기사가 나올 때마다 저는 설렘과 두려움이 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세상이 점차 저의 연구에 주목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학계에서는 여전히 반발이 있었어요. 어떤 기사는 제 연구를 칭찬하며 한국의 진정한 힘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고 다른 기사는 제가 한국의 중요성을 과장했다고 비난하며 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저는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한때 동료였던 리 교수님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어요. 한국에서 존경받는 경제학자인 리 교수님은 제 연구를 읽고 만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긴장되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어요. 과연 리 교수님은 저를 지지해 주실까요? 아니면 제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도심의 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리 교수님은 정말 친절하시고 말을 아끼시면서도 깊은 통찰을 주셨어요. 제 연구에 대해 축하해 주시며 한국의 세계적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한국 경제가 얼마나 힘들게 발전했는지 혁신을 통해 성공을 거둔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어요. 당신이 맞아요. 리 교수님은 웃으며 말하셨어요. 사람들은 한국이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봐야 해요. 한국은 단순히 동맹국이 아니라 세계를 이끄는 국가예요. 그 말은 저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어요. 정말 제가 말하고자 했던 바로 그 메시지를 이해해 주신 분이 여기 계시다는 것이었죠.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중요한 동료를 얻은 것 같았어요.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세상이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저는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갈 거예요.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한국은 마땅히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었고 저는 세상에 그 사실을 반드시 알릴 거예요. 세상이 점점 제 연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기사가 쌓이고 인터뷰 요청도 늘어났어요. 이제 제 연구는 단순한 학문적 성과가 아니었어요.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중요한 힘으로 자리 잡았다는 주장이 논의되기 시작했죠. 그러나 그만큼 비판도 많았어요. 제 이름이 혁신적이나 논란이 되는 단어와 함께 기사에 실리는 걸 보니 이상했어요. 저는 그냥 연구하는 교수일 뿐인데 제 연구가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흔들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위협이 된다는 사람들도 있었죠. 언론의 인터뷰가 계속 이어졌고 세상은 점점 저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이제 저는 단순히 경제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각을 바꾸고 세상의 변화를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제 동료들은 여전히 제 연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의 비판은 저를 흔들지 못했어요.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일이 더 중요했거든요. 그러던 중 저는 뉴욕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초대받았어요. 그곳에서 제 연구를 발표하게 되었죠. 처음엔 기대와 긴장이 교차했어요. 발표 준비에 몇 주가 걸렸고 이제는 단순한 발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일이었죠. 그날 저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과 군사력을 이야기했어요. 제 주장은 한국이 더 이상 뒤처지지 않고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라는 사실을 드러냈죠. 발표 후 회의실은 잠시 조용했어요. 그 후 박수가 터졌고 점점 커지는 박수를 들으며 제 연구가 진실이라는 것을 세상이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걸 알았어요. 한국은 이제 작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세상은 그것을 인정해야 했죠. 그러나 박수 소리가 끝나고 알았어요. 제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이것은 첫 번째 단계에 불과했죠.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일이 쉽지 않겠지만 제가 이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세상은 변하고 있었고 저는 그 변화의 중심에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무대에서 내려오면서 박수 소리가 제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어요. 저는 세상에 제가 발견한 진실을 말했고 그동안 쌓아온 자신감으로 발표했어요. 하지만 박수가 사라져도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알았어요. 호텔 방에 돌아오자 리 교수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레오, 당신의 연구는 단지 사실만을 나눈 것이 아니라 한국이 받아야 할 인정을 주었어요. 자랑스러워요. 그 말은 차가운 방 안에서 따뜻한 파도처럼 느껴졌어요. 진심으로 제 연구의 중요성을 이해해주고 그게 맞다고 말해주는 사람의 말은 정말 큰 의미였어요. 며칠 후 언론에서 전화가 왔어요. 기사도 나오고 한국의 세계 경제에서의 역할에 대해 논의가 계속되었어요. 현실처럼 느껴졌지만 그만큼 어색하고 기이했죠. 제 연구가 학계에서 작은 반향 정도를 일으킬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훨씬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걸 실감했어요.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어요. 바르텐 교수님과 다른 교수님들은 여전히 제 연구를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한국이 글로벌 강국으로 떠오른 사실이 불편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연구를 멈출 수 없었어요. 이제 교수님들만의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 나라의 정치인들이 제 연구에 대해 의견을 내기 시작했어요. 제 의견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점점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요. 이제 세상은 그 진실을 듣고 있었어요. 저는 제 연구가 일으킨 긍정적인 변화를 보기 시작했어요. 기업 리더들은 한국과 새로운 파트너십을 고려하고 있었고 다른 나라들은 한국과 협력할 전략을 다시 점검하고 있었죠. 이제는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한국의 진정한 힘을 이해하는 일이 중요해졌어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지난 일들을 돌아봤어요.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건 단지 한국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어떤 것에 대해 완전히 알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옛날의 믿음이나 오래된 생각에 갇히지 말자는 메시지가 떠오른 거죠.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고 우리는 그 변화에 맞춰 가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한국을 작은 나라로만 봤던 그때에서 글로벌 강국으로 떠오른 한국을 인식하는 단계까지 오기까지 그 과정은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고정관념과 세상에 대한 이해를 바꿔야만 했죠. 하지만 그게 정말 값진 일이었어요. 핸드폰을 보니 새로운 이메일이 왔어요. 언론에서 다시 인터뷰 요청이 있었죠.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아닌 새로운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는 인터뷰였어요. 한국은 이제 전 세계를 이끄는 지도자로 자리 잡았다는 현실이었죠.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싸움은 힘들었지만 그만큼 가치 있었어요. 세상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고 그 변화의 작은 부분이나마 기여한 제가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깊은 곳에서 저는 알았어요.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걸. 한국은 더 이상 따라잡으려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앞서가는 나라였죠. 그 여정의 다음 장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세상이 한국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그 순간까지 말이에요. 오늘 영상에서는 한국에 대해 알지 못했던 사실을 발견한 한 교수님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을 작은 나라로만 알고 있었지만 한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이 세계 경제와 군사 분야에서 강력한 힘을 가진 국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교수님은 한국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노력했고 결국 세상은 그 진실을 듣게 되었죠. 이 이야기는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꾼 교수님의 용기와 열정은 정말 멋졌고 많은 사람들이 미처 알지 못한 한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어요. 이제는 한국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제대로 인정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듣고 한국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이제 아무도 부인할 수 없죠. 만약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를 가득 담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